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날 책은요, 내 인생의 땡큐라는 책입니다. 작지만은 굉장히 많은 인생에 대한 노하우들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따뜻했습니다. 10페이지에 그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책임감은 우리는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곳에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쓰는 것은 우리 바로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연필과 종이. 물론 뭐 우리가 태어나면서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뭐 이것을 가지고 좋은 연필, 볼펜, 어떤 사람 파스텔 뭐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겠지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가 아니라 그것에 써야 될 최종적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인과의 법칙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요, 어제의 선택이고 어제의 행동이 오늘의 나를 결정했다는 거죠.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어떤 특별한 이유나 원인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행동이나 생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것이죠. 지금은 어제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이다. 내일과 한 달 뒤과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의 일들은요, 바로 오늘 나의 행동과 선택, 인과의 법칙.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중요하게, 이 책임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인생 최대의 결정은 자신의 정신 자세를 바꿈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슈바이처가 했던 말입니다. 슈바이처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는 도전과 어떤 선택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의 씨앗, 좋은 생각의 씨앗을 오늘 심기 시작하면은 바로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30페이지에 이런 어떤 좋은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 자신의 목표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기회를 갖는 셈이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이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뭐에 관련됐냐면요. 믿음에 관련된 문제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을 갖고 그 꿈을 갖는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믿음을 신뢰라고 하죠. 36페이지에 더불어 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더라고요. 인생을 더 많이 신뢰함으로 더 많은 여유를 가져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들을 설정하면은 그 꿈이 나를 더 자잘하게 하죠.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꿈, 내가 가슴 뛰는 그런 꿈을 갖고 그 꿈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저의 꿈, 비전을 위해서요. 계속 적고 있습니다. 3번씩 적고 그것들 내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게 부담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냥 부담으로 와닿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책을 보며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내 꿈에 대한 신뢰, 목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신뢰를 가지면은요. 중압감이 아니라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생각을 해봤었는데 주변에 정말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함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로 불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와닿았던 부분요.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비판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 질투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질투심, 나 자신을 더 많이 믿자. 질투심은 소금과 같아서 적당히 넣으면 음식이 맛있어지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은 자의식,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어떤 긍정적 존재라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건데요. 근데 때론 이 질투심이 나를 자극해서 앞으로 가게 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럼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적절하게 이것을 조절할 때요. 소금과 같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 감정이 나쁜 게 아니랍니다. 이 부정적 감정을 통해서 더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부정적 감정은 필요한데 그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 긍정적 감정을 극대화시킨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대도 너무 크게 하지는 말래요. 작게 하랍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감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이 좌절감도 크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도 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인생을 더 열심히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랍니다. 저도 가끔씩 산책하면서 무덤을 지나요. 그럴 때마다 제 인생,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다음 세대에 주는 기회이고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 부정적 이런 개념들이 우리를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것이고요. 세 번째,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품성이 있습니다. 감사예요. 감사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인생의 기쁨이다. 예, 감사는 마음의 기억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슬프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감사와 행복은 아주 친밀한 사이랍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은 더 많은 감사를 내 호주머니에서 꺼내 들으래요. 저도 매일 이제 감사의 그 제목들을 저녁에 적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요. 다시 한번 그 감사를 읽어봐요.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려고 해요. 무조건 감사를 적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그 행복을 자극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감사를 적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품성과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요. 나의 작은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걸음이 곧 길이 된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좋은 지침이 된다는 거죠. 바다에 돌을 던지면은 바다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바다에 작은 파도가 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점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죠. 바다에 돌을 던지는 자는 바다를 변화시킨다. 예, 오늘 하루 작은 나의 긍정적 선택, 꿈을 위한 작은 행동들이요. 내일의 엄청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땡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품성독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내 인생은 선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주신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던 것에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나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